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임크래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가미카제 일본의 자살 특공대인데요. 적의 배에 자신의 비행기를 들이받아 최대 피해를 입히는 무시무시한 임무였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임무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가미카제 임무에 실패한 조종사들의 운명, 그리고 이 전략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오키나와 전투와의 관계까지 모두 파헤쳐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 가미카제 특공대에 어떻게 탄생했을까? 먼저 가미카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볼까요? 1944년으로 돌아갑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었어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군사력 앞에서 일본은 한계에 닿았죠. 이때 일본군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가미카제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더라도 한 방 먹이자 하는 전략이었죠. 처음엔 일본군도 전통적인 전술을 썼지만 미군의 항공모함을 무너뜨릴 방법이 필요했어요. 항공모함을 치면 미군의 전력이 확 꺾이거든요. 그래서 자폭 공격을 택하게 된 거죠. 가미카제 조종사들은 그저 비행기나 몰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탑급 조종사들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명예롭게 여겨졌고 그들에 대한 대우도 남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이 예정된 인물아니 아무리 영웅 대접을 받는다 해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2. 가미카제 임무 어떻게 진행됐을까? 가미카제 임무는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어요. 목표는 항공모함 같은 중요한 전함을 찾아내 곧장 들이박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내 몸이 폭탄이다 하고 돌진하는 겁니다. 비행기에 폭발물을 잔뜩 싣고 전함의 핵심부를 타격하는 게 최우선 목표였어요. 항공모함의 갑판을 공격하면 미군 비행기들이 발진하지 못하게 되고 전투력은 급격히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모든 임무가 성공적일 수는 없겠죠. 많은 조종사가 대공포에 맞아 떨어졌거나 목표를 놓치고 바다로 추락했어요. 그래서 이 실패한 조종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3. 실패한 가미카제 조종사들의 운명.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미카제 임무에 실패한 조종사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알아볼까요? 대개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적의 대공포에 맞아 추락한 경우. 많은 조종사들이 적의 방어 시스템에 톡주되어 바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때 운이 좋으면 살아남아서 미군에게 포로로 잡혔죠. 네, 포로 수용소로 직행입니다. 두 번째, 기술적인 문제. 비행기가 고장나거나 날씨가 너무 안 좋았던 경우에는 일본군도 이해해줬어요. 어쩔 수 없었지.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도 다시 추격해야 했다는 게 함정이지만요. 세 번째, 좀 더 미묘한 경우. 적의 저항이 너무 심하거나 목표물을 찾지 못해 돌아온 조종사들. 이럴 땐 상관들이 너 뭐야, 왜 살아 돌아왔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혼자만 돌아오면 정말 의심받기 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미카제 조종사는 일본군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큰 처벌 없이 다시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4. 여러 번 실패한 조종사들은? 가미카제 임무에서 반복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기회는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조종사는 무려 9번이나 임무를 실패한 후 결국 처형됐다고 합니다. 9번이면 거의 역대급으로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비겁함이라는 이유로 처형된 거죠. 이건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반복적인 임무 실패는 큰 압박이었어요. 일본군 입장에서는 숙련된 조종사를 계속 잃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려 했어요. 하지만 계속된 실패는 조종사들에게도 극심한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한 번 더 추격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부담감이 무거웠을까요? 5. 오키나와 전투와 가미카제. 여기서 가미카제 조종사들이 특히 많이 투입된 전투, 바로 오키나와 전투를 빼놓을 수 없죠. 오키나와 전투는 1945년 전쟁 막바지에 벌어진 일본의 마지막 큰 전투였습니다. 미군은 오키나와를 점령해 일본 본토로 진격하려고 했고 일본군은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가미카제 조종사들도 이 전투에서 대거 투입됐습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 근처에 집결한 미군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가미카제 특공대를 추격시켰고 많은 미군 함대가 큰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미군도 호락호락 당하지만은 않았어요. 미군은 강력한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많은 가미카제 공격을 막아냈고 결국 오키나와 전투는 미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마지막 전선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가미카제 조종사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남겼지만 전쟁의 판도를 바꾸지는 못했죠. 6. 가미카제의 전술적 효과는? 가미카제 전술은 분명 전술적인 성과는 있었습니다. 미군의 항공모함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거나 배에 큰 손상을 입히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본이 기대했던 대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대공 방어는 점점 더 강해졌고 가미카제 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죠. 결국 가미카제 전술은 일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미군을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전쟁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7. 개인적인 생각. 자, 이제 이쯤에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한마디 덧붙여볼까 해요. 가미카제 조종사들의 희생.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일본은 이들을 국가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여겼죠.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국가를 위해 단순히 소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젊은 조종사들은 가족과 친구를 두고 전장에 나가야 했고 그들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영광이라는 말로 위안을 받았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국가의 강요, 사회의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의 희생은 일본의 패배를 막지도 못했고 무의미한 죽음으로 남았죠. 이러한 점에서 가미카제 전술은 정말로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한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죠. 전쟁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기계적으로 소모한 결과는 아무리 명예롭게 포장해도 본질적으로는 비참한 것입니다. 8. 마무리.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미카제 조종사들과 그들이 겪은 운명, 그리고 오키나와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미카제 조종사들은 일본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목숨을 국가의 승리를 위해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일본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었지만 그 희생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선택이었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도 마음껏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